사람이면 다 이해시키는 버클리 요코노코 신텍스 강좌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드리겠습니다. 사이다 요코노코 신텍스 강좌에서는요, 해석 공식을 명백하게 제시를 해드리고 유지를 빛의 속도로 찾는 방법을 제시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모르는 단어까지 유추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시켜주는 그런 강좌가 됩니다. 듣보신,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신텍스 특강 지금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항상 강의를 듣기 전에는요, 의미그룹 기본 2 패턴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 놓으셔야 돼요. 이 의미그룹이요, 독해 구구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강좌의 목표는요, 의외의 결과를 나타내는 연결어 however 유지코드에 대한 강의와 그리고 cause and effect, 원인과 결과를 나타내는 effect, 영향을 미치다라는 모든 표현들을 다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런데 영향을 미치다라는 동사의 논리 구조는 원인과 결과입니다. 이 원인과 결과가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글을 쓰는 필자가 cause and effect을 가장 좋아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향을 미치다라는 표현을 알고 원인과 결과를 분석만 할 줄 안다면 글의 유지를 신속하게 찾을 수 있고요. 그리고 빈칸의 근거를 정확하게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원문을 여러분들이요, 화면을 정지시켜 놓으시고 의미 그룹을 한번 끊어 읽어보시고 해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10초 동안 시간 드리겠습니다. 그럼 어휘를 먼저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1번 문장에서 이 thus라는 표현이 나와 있죠. 이 thus라는 단어는 연결어는 그러므로의 의미로 쓰이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앞문장이 바로 근거를 의미하는 말이고요. 뒷문장이 뭐가 된다? 결과를 의미하는 cause and effect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thus를 기점으로 해서 앞문장에 빈칸이 있거나 뒷문장에 빈칸이 있으면은 앞에 있는 문장과 이 문장을 패러프레이징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thus의 동의어는 바로 hence, therefore이라는 연결어가 있죠. 그 다음에 western derived라는 표현은 어디에서 유래된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서양에서 유래된이라고 번역을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affect,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동사입니다. affect. from culture to culture는 뭐예요? 문화마다라고 번역을 하시면 되겠죠. 그럼 이 문장을 의미 그룹으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의미 그룹으로. 일반적인 문장은 주어 동사로 시작을 하지만 이 경우에는 지금 뭡니까? 전명구 부사구가 먼저 앞에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접속사 as가 나와 있네요. 부사절이 여기서 여기까지 하나의 의미 그룹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접속사 as 다음에 주어가 나와 있고 동사가 나와 있고 뒤에 목적어가 나와 있네요. 그러면 이제 바로 뒤에 나온 명사가 이 문장이 뭐가 되겠습니까? 주어가 된다는 얘기예요. 항상 의미 그룹으로 끊어 읽을 때는 동사를 먼저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그 앞에는 동사의 주체가 되는 것이고요. 그 뒤에 나온 것은 뭡니까? 동사의 대상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이 대상에는 역시 명사 다음에 무슨 구조가 나왔습니까? 전명구 구조가 나왔네요. 두 번째 문장을 보시면 이 where이라는 동사가 나와 있고 앞에 주어가 나와 있습니다. 주어는 역시 명사 다음에 무슨 구조예요? 전명구 구조가 나오고 있네요. 그리고 나머지 괄호 치시면 되겠죠? 그럼 리딩 스킬을 이용해서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호기심 천국입니다. 이해할 땅. however이라는 연결어 뒤가 왜 유지코드가 되느냐, 왜 이것이 메인 아이디어가 되느냐를 정확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however이라는 연결어는 언제 사용을 하느냐면 바로 이럴 때 사용하는 거예요. 이럴 때. 언제 사용합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말을, 어떤 코멘트를 추가시키고 싶을 때. 그게 어떤 코멘트입니까?
바로 뭔가 의외의 결과, 놀랄 만한 코멘트를 추가시키고 싶을 때 쓰는 표현이에요. 이럴 때 however의 의미는 그러나 놀랍게도 의외의 결과를 나타내는 표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럼 이것을 이 테크닉을 이 독해에 적용을 시켜보겠습니다. 그러므로 20세기에는 서양에서 유래된 문화, 다시 말해서 그냥 서양 문화라고 보시면 되겠죠. 서양 문화가 다른 문화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이때 S는 because 번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서양 문화가 아닌 다른 문화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비서양 음악은 지금 보여주고 있답니다. 뭐를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서양 음악이 미친 영향을 그대로 반영을 하고 있답니다. 서양 음악이 미친 영향을 그대로 보여주고 반영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지만 놀랍게도 이러한 영향력의 결과는 문화마다 뭐라고 그랬어요? 다르다라고 그랬죠. 필자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겁니다. 다르다라는 얘기예요. 왜 의외의 결과인가를 생각을 해보세요. 보세요. 서양 음악이 각각의 다른 음악에 영향을 미치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같은 결과가 나올 것을 예측할 수 있잖아요. 서양 문화가 다른 문화에 영향을 미쳤어요. 그럼 같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일반적인 사람들은 생각을 하겠지만, 그러나 놀랍게도 의외의 결과가 되는 겁니다. 의외의 결과가 되겠죠? 이 서양 문화가 다른 문화에 미친 영향, 서양 음악이 다른 나라의 서양 음악이 아닌 다른 음악에 미친 영향의 결과가 뭐예요? 다르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뭐가 되는 겁니까? 요지코드가 되는 겁니다. 필자의 생각은 바로 뭐예요? 이 where이 있다는 얘기죠. 이해되셨죠? 앞으로 여러분들이 독해를 하실 때 이 however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오늘 선생님이 가르쳐준 메커니즘을 활용을 해서 글의 유지와 빈칸의 근거를 빨리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독해에서 무지무지하게 많이 나오는 영향을 미치다라는 표현을 선생님이 다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영향을 미치다의 동의 유의어를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요, 여러분들. 영향을 미치다의 논리 구조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cause and effect이라고 그랬죠? 원인 결과라고 그랬죠? 원인 결과 구조는 글쓴이, 필자가 가장 좋아하는 논리 구조입니다. 그러면 영향을 미치다라는 표현을 선생님이 이제 소개를 시켜드릴 텐데요. 과연 원어민의 어휘 생성 메커니즘은 어떨까? 과연 어떤 단어를 가지고 영향을 미치다라는 단어를 만들어냈을까를 생각을 해봅시다.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여러분들. 동사의 문맥상 의미는 동사의 주어와 동사의 대상, 다시 말해서 동사의 목적어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단어의 생성 원리의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문장의 주어에 어떤 경험이 나왔어요. 목적어 자리에 어떤 가치관이 나왔습니다. 그럼 경험이 그 가치관을 만들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메커니즘에서는 경험이 다시 말해서 뭐예요? 가치관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럼 이제 만들다라는 동사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shape이라는 것은 모양이죠. 형태를 만들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shape이라는 동사가 영향을 미치다의 의미로 사용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affect이라는 단어와 effect이라는 단어가 있죠. 여기에 공통적으로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fact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죠. 이 fact이라는 단어는 이 fact하고 똑같은 표현이에요. FACT가 나와 있는데, 얘는 factory가 뭡니까?
공장을 의미하는 말이죠. 공장. 그래서 이 팩이나 팩이라는 라틴어는 기본적인 의미가 바로 make의 의미로 쓰이는 표현이에요. 물건을 만드는 곳이 뭐예요? 공장이 되겠죠? 그래서 이 어팩과 이팩이라는 단어도 역시 뭐예요? 만들다의 의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표현들이 영향을 미치다의 의미로 활용이 되는 겁니다. 이런 아이디어를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누군가가 아주 유명한 감동적인 연설을 했습니다. 그 연설이 철수에게 흘러 들어왔어요. 그럼 당연히 그 연설이 철수에게 영향을 미치는 개념이 되겠죠. 그런 동사에는 influence라는 동사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일이라는 단어는 뭐예요? 어디 안으로 이런 얘기죠. 이 flow라는 단어는 이 flow, 어원이 flow입니다. flow. 흐르다라는 얘기예요. 흘러서 안으로 들어온다라는 얘기죠. 흘러서 안으로 들어온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인플루엔자라는 단어를 보시기 바라요. 이게 뭡니까? 유행성 감기를 의미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감기균이 안으로 흘러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인플루엔자라는 표현이 바로 유행성 감기의 의미로 쓰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영향을 미치다라는 단어는 만들다라는 단어가 영향을 미치다의 의미로 활용이 되게 됐고, 흘러 들어오는 것도 역시 영향을 미치다가 되겠죠. 또 하나의 개념이 있어요. 예를 들어 어떤 오염이 환경에 충격을 가했다. 충격을 가하다 그러면 뭐예요? 역시 영향을 미치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충격을 의미하는 단어에는 임팩트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repercussion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cussion이라는 단어가 바로 스트라이크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percussion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타악기입니다. 타악기. 타악기가 뭐예요? 장구 같은 거. 이게 때리면 충격을 가하면 소리가 나는 악기를 타악기라고 하죠. 그걸 뭐라고 그래요? percussion이라고 합니다. 이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알리는 단어가 있어요. 만약에 피로가 철수에게 알렸다는 얘기는 뭐예요? 너 피로하니까 좀 휴식 좀 취해.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 알린다라는 표현이 철수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알리는 동사에는 tell on이라는 동사와 inform이라는 동사가 영향을 미치다의 의미로 활용이 되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입니다. 만약에 얼룩이 옷을 물들였다. 그럼 옷에 영향을 미치는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이 컬러라는 동사가 역시 영향을 미치다의 의미로 활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원어민들의 사고방식이에요. Thinking in English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 표현들을 다시 한번 암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자주 볼 수 있는 affect, 영향을 미치다가 되겠죠? influence, 영향을 미치다가 되겠죠? 명사구문으로 표현한다면 have an effect, have an influence, have an impact on이 되는 것입니다. 영향을 미치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have a repercussion on이라는 표현도 역시 영향을 미치다가 되는 겁니다. 이런 표현들은 너무너무 중요한 표현이니까 반드시 뭐를 해야 된다?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7번째 표현입니다. tell on, 영향을 미치다가 되겠죠. inform, 영향을 미치다가 되는 겁니다. color, 영향을 미치다가 되겠죠. shape, 만들다라고 그랬죠. 영향을 미치다가 됩니다. 이제 11번째 나오는 표현도 매우 중요한 표현인데요. make a difference라는 표현은 기본적인 의미가 뭐예요? 차이를 만들다라는 얘기예요. 이 차이를 만들다라는 말이 영향을 미치다의 의미로 쓰입니다. 이제 왜 그런가는 조금 이따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일단 예문을 통해서 한번 공부를 해봅시다. 예문을 통해서. 자, 문장의 조에 그린하우스 가스라는 표현이 나와 있네요. 온실가스가 되겠죠? 온실가스가 오존층에 미치는, 오존층에 영향을 미치는 유일한 요소는 아니다라고 그랬죠? 그러면 필자가 말하고 싶은 거 뭡니까, 여기서? 온실가스 이외에 여러 가지 다른 요소들이 오존층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필자가 말하고 싶은 것을 미리 암시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온실가스가 뭐가 된다? 원인이 되고 오존층에 영향을 미치는 게 뭐가 된다? 결과가 된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표현을 보시면은요. 이 사건이 컬러가 영향을 미치다라고 그랬죠? 그럼 야가 뭐가 된다? 원인이 되는 겁니다. 예, 그 여자의 전 인생에 영향을 미쳤다가 바로 결과가 된다는 얘기죠. 얘들이 컬러라는 동사는요, 영향을 미치는 거지만 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때 원어민들이 활용하는 단어입니다. 세 번째 표현입니다. 이제 명사 구문인데요. the effect of 다음에 A가 나오고 온 다음에 B가 나오면 반드시 해석을 A가 B에 미치는 영향 이렇게 번역을 하셔야 돼요. A가 뭐가 됩니까? 원인, 근거가 되고 금속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뭐가 된다? 결과가 된다는 얘기네요. 네 번째 의문입니다. 보사노바 리즘이 주어가 되죠. 리퍼커션이 뭐냐면 이겁니다. 리퍼커션이라는 단어가 얘도 디스커션이라는 단어 알고 있죠. 디스커션이 뭐예요? 토론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이 커션이라는 단어가 바로 스트라이크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때리다라는 얘기예요. 때리다라는 얘기는 바로 뭐가 된다? 충격을 가한다라는 얘기인데 때린다, 싸우다라는 개념이죠. 여러분 잘 보세요. debate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debate. 이 debate이 뭡니까? 몽둥이로 막 때린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때린다라는 얘기는 서로 싸운다라는 얘기인데 discussion이라는 단어와 debate이라는 단어는 싸우긴 싸우는데 뭘로 싸워요? 말로 싸운다라는 얘기예요. 언어로 싸운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주장을 가지고 싸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단어들이 토론의 의미로 활용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커션이라는 단어가 왜 충격의 의미로 쓰는지 알겠죠?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들. 리퍼커션이라는 단어가 임팩트랑 같은 의미의 단어예요. 충격을 가하니까 뭡니까? 영향을 미치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보사노바 리즘이 뭐가 된다? 원인이 되는 것이고요. 다른 삼바와 같은 다른 음악 형태, 브라질의 다른 음악의 형태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라고 번역을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 표현입니다. The strain. strain이라는 단어는 바로 피로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fatigue라는 단어와 tiredness라는 표현과 exhaustion이라는 단어까지 암기해 두시기 바라요. 피로가 그 남자에게 기본적인 의미가 뭐다? tell on이라는 표현은 고자질하다, 알리다라는 얘기예요. 피로가 철수에게 알렸다. 그럼 철수의 행동이 뭐겠어요? 피곤하니까 잠을 자야 되겠구나. 피곤하니까 휴식을 취해야 되겠구나. 철수의 행동이 영향을 미치는 개념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알리는 동사가 바로 영향을 미치다의 의미로 활용되게 되었다라는 거. 피로가 그 남자에게 영향을 미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다음 표현입니다. inform이라는 단어도 역시 뭐예요? 알리다라는 말이죠. 종교가 그들 인생의 모든 측면에 다 영향을 미쳤다라는 얘기예요. 여섯 번째는 이제 shape이라는 단어입니다. 역시 영향을 미쳤다라고 그랬죠. 보세요. 그의 아이디어에 영향을 미쳤답니다. 무엇이? 그의 경험이. 어떤 경험이에요? 명사 다음에 전밀구가 나오겠죠? 전쟁 동안에 그의 경험이 그의 사상에 영향을 미쳤다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예문을 보시면 우리는 말이에요. 지켜봐야 할 것이다. 뭐를 지켜봅니까? 어떻게 그 돈이 어떤 돈이에요? 이러한 부유한 사람들의 돈이 우리 세계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가를 우리는 지켜봐야 할 것이다. 와 같이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왜 차이라는 단어가 영향을 미치다의 의미로 쓰이는가에 대해서 영어식 사고방식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차이가 영향을 미치다의 의미로 쓰이는 이유. 예를 들어 엄마가 아들에게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제안을 한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야 아들아,
다음 주까지 단어 500단어 암기하면 100원 줄게 그랬어요. 누가 암기하겠습니까? 두 번째 표현이에요. 두 번째 제안입니다. 아들아, 다음 주까지 500단어 암기하면 아이스크림 하나 사줄게 그랬어요. 암기하겠습니까? 안 하겠죠. 그런데 세 번째 제안을 보시면 다음 주까지 500단어 암기해 오면 100만 원 줄게 그럼 누가 암기 안 하겠습니까? 다 암기를 하겠죠. 보세요. 여기서 1번과 2번의 제안은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차이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차이가 없다라는 얘기는 아들의 행동에 영향을 전혀 주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1번 제안과 3번 제안을 비교를 해보세요. 이때는 100원 줄게래요. 이때는 뭐요? 100만 원 준답니다. 제안에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죠. 그럼 아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죠. 이런 차이의 개념에서 디퍼런스라는 단어가 바로 영향을 미치다의 의미로 활용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단어를 보시기 바랍니다. 디퍼런스라는 단어가 바로 차이를 의미하는 단어라면 인디퍼런스는 차이가 없는 거니까 그럼 뭐요? 똑같음의 의미로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인디퍼런스라는 단어는 똑같다의 의미로 번역이 되는 경우는 일도 없죠. 일도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번역이 돼요? 인디퍼런스는 바로 무관심으로 번역이 되는 겁니다. 무관심. 그 이유가 뭡니까? 보세요. 차이가 없다라는 얘기는 여기 100원 줄게와 아이스크림 하나 줄게. 차이가 없죠. 차이가 없다라는 얘기는 그 상대방인 아들에게 관심을 가져요, 못 가져요? 전혀 관심을 못 갖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indifference라는 단어가 바로 무관심, apathy의 의미로 쓰인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 단어도 중요한 단어니까 반드시 암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강의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휘가 약한 학생들은요, 반드시 샵 4-3 어휘 특강 강의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강의가 마음에 드신 학생들은 구독 버튼 꾹, 좋아요 버튼 꾹, 지인과 공유하는 센스, 그 다음에 알림 설정을 꾹 해놓으면 많은 도움이 되겠죠.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